안녕하세요. 저희는 로이어 후드의 최정필 변호사입니다. 김수현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원래 항상 진행을 맡고 계신 박지원 변호사님께서 오늘 약속을 어기고 안 오시는 바람에 저희 둘이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손정우 씨 사건, 그러니까 웰컴 투 비디오 관련 사건에 대해서 저희 변호사들끼리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려고 해요. 지금 처벌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어쨌든 비판을 하고 있지만 인식은 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범죄 수익 은닉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그 사유를 들어서 이제 송환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결정이 재판부의 서울고등법원에서 결정이 나오면서 이제 송환이 되지 않는 걸로 해서 결정이 나서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구조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계실 필요는 있어요.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는 범죄인 관련해서 조약 같은 협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조약에 따라서 만들어진 범죄인 인도법이라고 하나요? 그 법률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송환 요청이 온다고 무조건 보내주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온다고 해서 무조건 안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에서 필요적으로 보내면 안 되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 것이 있고, 임의적으로 보내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한 것들이 있어요. 그 유통시킨 혐의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미 처벌이 받았다면, 판결이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을 명분을 삼아서 미국에서 송환 요청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에선 이미 처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부해야 되는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명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수사하거나 문제를 삼아서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전제를 가지고서 우리나라에 송환 요청을 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해당 부분이 처벌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송환하지 않겠다, 보내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했고, 구체적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웰컴 투 비디오 범죄 수익 은닉이든 관련 여러 가지 수사들이 앞으로 진행될 여지도 있고, 손정우 씨가 우리나라에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을 한 것이 조금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처벌이 보다 중하기 때문에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뭐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용인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첫 번째로 화제를 삼을 수 있는 거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부분, 왜 우리나라에선 처벌이 약하냐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아시다시피 뭐 100년 뭐 그 이상의 중형을 때리기도 하고, 그렇죠. 정확하진 않은데요. 20년 네. 이하였던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범죄 수익 은닉죄 같은 경우는 5년 이하 징역이거든요. 그래서 5년이기 때문에 매우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차이를 감안했을 때 미국으로 보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김 변호사님께는 이런 형량을 이유로 해서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형량을 이유로 해서 보내는 건 사실 적절치 않긴 하지만 뭐 저도 아기 있는 엄마로서 가서 좀 엄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기는 해요. 뭐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현행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이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어찌되었든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해서 만들어진 제도인 것이고, 다만 이러한 제도가 언제나 굉장히 흉악하고 극악무도한 범죄를 상정하고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감정이나 이런 부분에 반하는 형량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량을 이유로 보내야 한다, 이제 이런 취지로는 이제 뭐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이 문제되는 이 분이 재판 중에 혼인 신고를 했어요. 어떠한 요소를 고려해서 감형한다라고 할 때 그 혼인 관련 내용을 언급을 했던 걸로 언론 보도상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여 주는 게 과연 타당한가? 받아들여줘야만 하는가? 아내가 있는데 아내는 뭐 가정주부라서 이때까지 소득 활동을 안 해서 너무 어렵습니다. 뭐 선처해 주세요 라는 취지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혼인을 할 의사가 기존에 뭐 연애를 했고 정상적인 연애 과정을 통해서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이런 양형 사유가 존재한다는 거를 알고, 그러니까 양형상의 어떤 조금 혜택을 보기 위해서 매매혼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매매혼을 한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 사람한테 적용을 해주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피고인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매매혼일 거라고 예상되지 않게끔 서면을 써서 제출을 했을 것이고, 나름의 스토리텔링을 해서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해서 이제 혼인신고를 앞두고 있는데 피고인이 잘못을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가족들에 대한 처벌까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을 열심히 설명을 했을 것인데, 양형 자료의 특성상 사실 뭐 수사기관이나 이런 검사 쪽에서 그런 주장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라고까지
변론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양형 사유로 부득이 고려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송환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지금 범죄수익 은닉죄 관련해서 송환해달라고 지금 미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존에 지금 이 범죄수익 은닉에 관련해서는 수사를 한 적이 없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근데 지금 송환이 들어왔고 지금 송환을 막고자 그러니까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고자 아버지가 이 범죄수익 은닉죄로 아들을 고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기소를 하기까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기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손정우 씨만 어쨌든 가게 되면은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보내주지 않는 거는 또 그것 또한 적절치 않은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예. 사실 저희가 변호사 생활을 하는 동안 저희 의뢰인 혹은 의뢰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고소 고발을 하는 상황은 사실 없었죠. 사실 쉽게 상상하기는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보내지는 것을 막고자 시도했다라는 점은 사실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창의적이죠. 그렇죠. 네, 오히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해당 변호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조금 미루어 짐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뭐 이게 꼭 위법이다라거나 혹은 뭐 제도상 이건 정말 문제되는 거여서 무조건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굳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자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형의 상한이 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형의 상한을 조금 높여서 이런 흉악범죄의 경우에는 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끔 개정해야 한다 정도가 이제 변호사들인 저희들의 의견일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좀 해당 부분에 대한 법도 많이 좀 제정도 되고 혹은 기존의 법이 좀 개정도 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보통 이제 염려하시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만약에 취하를 하면은 그러면 손정우 씨는 처벌 안 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이 범죄수익 은닉죄 같은 경우는 뭐 고소를 취한다거나 고발을 취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뭐 수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진짜로 아버지가 취하서를 뭐 이렇게 제출을 한다고 해서 수사가 멈춘다거나 아니면은 뭐 처벌받을 수 없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범죄가 지금 처벌할 수 있는 지금 상한이 좀 미국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 본인이 고소고발을 했다 하더라도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증거가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수사가 되고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성인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니고 이게 어린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정말 아기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점이 조금 더 이제 좀 사회적인 이제 이번에 좀 관심을 받았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만약에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죠. 그 경우에는 좀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좀 뭔가 관련 법 규정이 좀 개정됐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이오일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